여러분들의 계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종목이 20개 혹은 30개, 50개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계좌에 파란색을 유지하면서 나의 계좌를 점점 깎아먹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주식 투자인가? 이게 정말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주식 매매인가? 혹시 내 목표가 지금 원금만 찾으면 이 지긋지긋한 주식시장을 떠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고군분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내 계좌는 돈이 안 벌릴까?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제와 똑같은 전략으로 오늘을 싸운다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죠.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요행수를 바랍니다. 어떻게 좀 운으로 일확천금을 번다거나, 현실은 냉혹하죠. 단 2% 3% 수익 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주식시장에 끌려다니는 게 여러분들이 꿈꾸셨던 주식 투자는 아닐 거예요. 시장은 매일같이 상승하는 종목들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그 종목들을 다 살 수 없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종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은 첫 번째로는 시장 친화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주식시장은요,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향성이죠. 주식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드러내는 순간 그 방향성이 쉽사리 꺾이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특징을 이해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 지금은 사실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사실 생각보다 비슷하게 움직이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순환매라고 하죠. 이러한 특정한 패턴을 이해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코로나 때를 한번 보도록 하죠. 2월 달부터 4월 달 초까지의 흐름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보자면 2200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가 1400까지 빠졌어요.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고점이 2200선이고 저점이 1450선이었잖아요. 중간값이 얼마냐면 1870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라인 정도가 될 텐데 4월 달이 될 때까지 그 자리를 회복을 못 했고요. 심지어 4월 중순이 넘어가야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겨우 절반 정도를 회복하는 수준이었었어요. 요것만 간단히 보세요. 지금 절반 정도 지수를 회복을 했습니다. 2달 동안 대부분의 종목들이 폭락을 했겠죠. 그런데 이때 이 지수보다 더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이오죠. 녹십자라는 종목을 한번 그때 똑같은 기간을 한번 차트로 봐볼게요. 2월 달부터 4월 초까지 똑같이 본다고 했을 때 코로나 때 빠지는 거는 같이 빠진 거는 맞아요. 그죠? 같이 빠졌지만 얘는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 이전의 저점을 뚫어버렸죠. 더 시장보다 강했다라는 겁니다. 시장보다 더 강한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녹십자 바이오 섹터가 첫 번째로 주도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녹십자의 흐름을 보면은 옆으로 좀 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도주가 탄생하게 됐죠. 자, 보시면은 이때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3월 4월 달에 10만원대 했던 종목이 50만원까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나온 걸 가지고 누가 얘기를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결과론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특징이 있었던 종목들이 큰 폭의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이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케이스를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녹십자도 4월달, 5월달에 쉬었어요. 뭐 한 7월 정도까지 쉬어줬는데 시장은 비슷한 패턴을 그리고 얘네들이 쉴 때 다른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누구였죠?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7월, 8월, 9월 달에 시장을 이기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2차전지가 그 다음에 대세로 등극을 했던 거고, 아직까지도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중간중간에 쉬어갔던 흐름들이 있는데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이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시장을 이겼던 종목들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때 언택트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이때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액면 분할을 한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한번 방향성을 잡기 시작하면은 그쪽으로 달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은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찾는 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시장 친화적인 종목을 찾는 거. 시장과 상관없이 우상향을 유지하는 종목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첫 번째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을 찾았다고 칩시다. 그게 개별 종목이든 테마성 종목이든 여러분들이 찾았다고 칩시다. 여기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얘네들이 종목군을 이루고 있느냐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녹십자 한 종목만 올라간 게 아니라 바이오 관련된 업종들이 다 같이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마찬가지죠. 얘네들뿐만 아니라 사실 뭐 신풍제약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굉장히 흐름이 망가지긴 했습니다만 이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 밖에도 바이오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고, 또한 2차전지 역시 LG화학만 올라간 게 아니라 삼성 SDI라든가 그죠? 이런 종목들도 종목군을 이루어서 올라났고, 뭐 그 다음에 뭐 개별 주주에는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애들도,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그죠?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다 좋았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게 테마성 장세에서도 맞아 떨어진다라는 건데, 최근에 테마를 잃었던 종목군을 잃었던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투사 섹터죠.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SBI 인베스트먼트, 대성창투, 아주아이비투자, 컴퍼니K 종류도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하나의 이슈로 묶여가지고 함께 움직이기 했었다라는 거죠. 뭐였습니까? 쿠팡이 쏘아올린 작은 공. 쿠팡이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기업 가치가 한때 100조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잠시나마.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분을 1%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1조짜리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쿠팡 다음 타석으로 이 장애 기업들이 IPO를 준비한다라는 이슈가 시장에서 돌면서 크래프톤, 야놀자, 리디북스, 마켓컬리, 두나무 이런 회사들이 주인공이었죠. 지금 이런 말씀드렸던 이런 많은 장외 주식들이 창투사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데 단 0.1%의 회사의 지분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기업 가치고 나발이고 그냥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는 매매 스킬을 올려야 되는데 매매 스킬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러한 종목군을 이루는 섹터들 있죠. SBI 인베스트,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런 종목군들이 종목군을 이루면서 올라간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종목을 찾았다. 그럼 이제 대장주를 찾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거래량을 보시면 대장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과 등락률.
어떤 내용? 이 회사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좋으냐, 이거는 그때부터는 이제 다음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토대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뭡니까? 거래량과 거래 대금, 그 다음에 등락률을 통해서 대장을 찾아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나 인베스트먼트 얘네들을 봤을 때 거래 대금이 막 이럴 때 막 2천억, 3천억씩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강하면서 그 종목군에서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을 메인 타겟으로 잡으시고, 그런 애들은 또 테마성 종목 애들은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한가를 가고 그다음 2등, 3등 막 이런 종목들은 막 25%, 22%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를 찾냐면 좀 덜 오른 거, 같은 테마지만 덜 오른 종목들을 찾기 시작해요. 막 10%, 15%, 뭐 7% 이렇게 오른 종목들. 왜냐? 그런 것들이 덜 올랐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해본 결과 1등주, 2등주가 죽으면 3등, 4등, 5등주는 7%가 오르든 2%가 오르든 더 빠져요. 더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장을 공략하시라는 거고, 대장이 너무 빠른 속도로 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2등주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골라내는 방법은 뭐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 그 다음에 주가의 상승률을 여러분들이 나열을 하셔가지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뽑으셔야겠죠. 그래서 가장 강한 거래가 동반된 녀석이 대장이다. 그래서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대장이 가장 매력적인 스토리가 있다는 거는 아니에요. 가장 매력적인 스토리는 3등주, 4등주가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대장주가 가는 이유는 나중에 후행적으로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주식시장을 살펴보시죠. 기준을 두고 보세요. 그냥 이 종목 이래서 좋고 저 종목 저래서 좋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준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지.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거래 대금, 거래량, 그렇죠? 등락률, 여기에 기준을 세워갖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신다면 내 계좌의 종목이 20개, 30개 이렇게 넘어가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확률이 높은 곳에서 매매하는 것, 더 강한 종목에서 매매하는 것, 그것이 수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급등주 눌림목을 공략하는 차트 디자이너 김수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